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산업계 대부분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건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가기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가운데 857개 비민간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나 ICT 등 제조업 전반으로 영향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직 섬유와 석유, 차량, 항공기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 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것만 159개에 달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재고 확보와 거래처 다변화 등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돕는 정부의 체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단순 중소업체들만의 실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고객들이 팹을 같이 개방한다든지 또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지 한 방법으로 이와 함께 핵심 소재 국산화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